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도전 깨기를 도와주는 팡팡쌤입니다. 오늘은 용접기능사 CBT 기출보건문제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용접기능사 필기시험은 이전에 방과 후로 학생들을 펼쳐봤을 때 이론 문제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합격률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출문제 풀이를 중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지름이 10cm인 단면, 그리고 거기에 8000kgf의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은 약 몇 kgf per cm 제곱인가? 응력은 시그마로 표현됩니다. 시그마는 A분의 F라고 하죠. A는 단면적을 의미하고 F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지름이 10cm라고 했어요. 지름이 10cm라는 것은 원의 면적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지름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은 3.14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곧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는 3.14 곱하기 25분의 8000. 자, 그렇게 되면 3.14분의 320으로써 이거 대략 100 조금 더 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긴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101.91. 그래서 정답은 2번 102가 되겠습니다. 자, 화재 분류 중 C급 화재에 속하는 것은, 자, C급 화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 전에 A, B, C, D급의 화재가 각각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급 화재는 목재, 섬유, 종이 등이 탈 때입니다. B급 화재는 유류, 가스 등에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C급 화재는 전기에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D급 화재는 금속에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금속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 의아할 수도 있지만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분말에 불이 붙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소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급 화재는 아까 뭐라고 했죠? A급 화재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분말을 통해 소화가 가능합니다. 유류, 가스에 불이 붙는 B급 화재는 포말, 분말, 그리고 CO2로 이산화탄소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 화재인 C급 화재는 분말과 CO2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화재인 D급 화재에는 모래와 질식 방식으로 소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급 화재에 속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 1번 전기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 작업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귀마개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귀마개를 착용하면 안 되는 작업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귀마개를 착용한다라는 것은 주변이 시끄러운가 본데, 귀마개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주변이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작업자이겠죠. 자, 그럼 누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자인지 따져봅시다. 1번 조선소의 용접 및 취부 작업자. 용접과 취부,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혼자 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 조립 공장의 조립 작업자. 요즘 자동차 조립 공장은 보통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기계가 알아서 하기도 하고, 사람이 일부 손을 보태기도 하고, 아니면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귀마개를 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강제 하역장의 크레인 신호자. 자, 크레인 신호자, 그 중에서도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주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그에 따라 알맞은 신호를 보내야겠죠. 자, 그렇다면 3번 크레인 신호자, 강제 하역장의 크레인 신호자. 마지막으로 판금 작업장의 타출, 판금 작업자, 본인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용접 열원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속 산화물과 알루미늄 간의 분말에 점화제를 넣어 점화제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열을 이용한 금속 용접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먼저 답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르밋 용접입니다. 테르밋 용접이란, 첫 번째,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한다. 두 번째, 화학 반응에 의한
열을 이용한다. 세 번째, 산화철 분말이 3에서 4 들어가고 알루미늄을 1의 비율로 넣는다. 네 번째, 철도 레일에 주로 사용된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알고 있으면 테르민 용접이라고 여러분은 필히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테르민 용접은 이번 아니어도 자주자주 나오는 문제이므로 여러분이 필히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용접 작업 시 전격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전격 방지 대책이 뭐예요? 전격 방지 대책, 전기 오르지 말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1번,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노출, 파손되면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2번, 홀더나 용접봉은 맨손으로 취급한다. 맨손으로 취급하면 여러분 통구이 되기 딱 좋아요. 전격 방지 대책으로서 틀린 것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 용접기 내부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좋고요. 땀, 풀 등의 습기 찬 작업복 안되고, 장갑, 구두 등 착용하지 않는다. 매우 좋습니다. 자, 다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표면에 구리를 도금한 이유. 자, 구리를 도금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 구리를 도금했다. 구리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는 구리가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약간의 광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구리를 도금했다고 하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표면입니다. 전기 잘 통하라고. 접촉팁과 전기 접촉을 원활히 한다. 이거 정답. 2번, 용접 시간이 짧고 변형을 적게 한다. 구리가 변형이 적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슬래그의 이탈성을 좋게 한다. 슬래그의 이탈성을 좋게 하려면 조금 더 취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루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하겠죠. 자, 용융금속의 이행을 촉진시킨다.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자, 기계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힘에 의해 결합된 겁니다. 힘에 의한 결합. 화학적 결합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결합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계적 결합이라고 한다면 힘에 의한 결합이고, 이것은 볼트 이음 매우 좋습니다. 리벳 이음 좋죠. 접어 잇기 괜찮습니다. 앞접, 이 앞접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용접이라 함은 앞접, 융접, 납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앞접은 기계적 결합이라고 보기엔 힘들다. 자, 다음, 플래시 용접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일단 플래시 용접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플래시 용접법, 여러분 플래시 용접법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래시 용접이라는 거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물체와 용접물을 살짝 거리를 두고 설치한 다음 여기에다 통전을 시켜줍니다. 통전을 시켜주고 여기에서 가열이, 약간의 예열이 이루어지면 화학물질을 발라서 붙여놓고 빵! 플래시를 터뜨려서 그 안에서 융접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으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자면 가열 범위가 좁다. 그리고 열 영양부가 적으며 용접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자, 용접면에 산화물의 개입이 적다. 맞습니다. 예열을 하고서 붙여놓고 난 뒤에 플래시를 터뜨리기 때문에 용접면에 대한 산화물의 개입은 적습니다. 세 번째, 종류가 다른 재료의 용접이 가능하다. 이것은 용접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또한 플래시를 터뜨리는 과정에서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융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용접면의 끝맺은 가공이 정확하여야 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게 발라놓고 붙여놓고 플래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부의 결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호 용접이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란, 자, 이렇게 쭉쭉 있는 용접 모재가 있다 하면 플럭스를 이 위에 충분하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뿌려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용접봉이 이 사이에 푹 꽂히죠. 그러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용접 루트면을 용접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보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용접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결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 합니다.
1번 기공. 기공은 빵꾸, 약간의 공기방울이 생긴 거죠. 2번 균열. 속에서부터 금이 간 겁니다. 3번 언더컷. 언더컷은 여기에 푹 패이는 거죠. 4번 용착. 자, 용착이라는 것은 용접봉이 모재에 닿아서 흘러내리는 것. 흘러내리면서 녹아드는 것. 이것을 용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결함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해야겠죠.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자, 알루미늄 용접에서는 사용 전류에 한계가 있어 용접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청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산화가 심하게 생기며 아크 길이가 불안정하게 변동되어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다 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퍼커링이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퍼커링의 스펠링은 자, PUCKERING 퍼커링인데,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이 푹푹 패였다 해서, 자, 청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산화가 심하게 생기고 아크 길이가 불안정하게 변동되어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이 생기는 현상. 주름이 생겨서 푹푹 패였다. 그래서 퍽퍽 패였다 해서 퍼커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CO2 가스 용접 결함에 있어서 다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다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구멍이 많은 거, 자, 공기가 많은 거, 구멍이 많은 거 이런 거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공기는 보통 대개 어느 거냐면 뭐 질소, 아니면 뭐 수소, 그것도 아니면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멍이 되게 많은 거, 결함이 많이 발생해 있는 것을 다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기공이 많은 거, 딱 여기 있네. 이 정도 합니다. 자, 아크솔림의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아크솔림의 방지 대책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방지 대책. 뭐 첫 번째로는 역시 뭐 교류 용접기를 사용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엔드탭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뭐 후진법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아크가 쏠리지 않게 잘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아크 길이 조절. 이거는 아크 길이를 좀 짧게 하면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 용접기 사용하는 거, 직류 용접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크 쏠림이 더 심해지겠죠. 정답은 1번. 자, 용접부가 긴 경우는 후퇴법으로 용접한다. 뭐 이거 맞는 것 같고, 아크 길이는 짧게 한다. 맞고, 접지부에 될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멀리 한다. 자, 다음. 자, 박판에 스테인리스 강의 좁은 홈입니다. 근데 이때 아크 교란 상태가 발생한다면 적합한 용접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면 티그 사용합니다. 좁은 홈의 용접에서 아크 교란 상태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고주파 펄스를 사용하겠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현미경 시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식제 중에 철강용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자, 부식제 중에서 철을 녹일 수 있는 부식제에 대해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왕수 알코올 용액이 이게 스테인리스 강을 부식시켜주죠. 염화제 이철 용액은 뭐 구리 합금에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크린산이 철강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루오로화소액이 뭐 알루미늄, 그리고 그 합금들 뭐 이런 데에다가 부식 용액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자, 용접 자동화의 장점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틀린 거 고르라네? 그러면 단점 고르면 되겠다. 그죠? 자, 용접 자동화의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용접을 자동화해서 기계가 용접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정교하겠죠? 이 정교하다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용접을 잘하는 거야. 왜냐면 약속된 대로 기계가 다 할 테니까. 그러면은 약속된 대로 기계가 다 하고 실수도 없고 그리고 지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물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용접봉을 사용할 때도 좀 이렇게 용접봉을 사용할 때도
버려지는 용접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이 용접을 한다고 하면 한 요 정도까지 사용할 텐데, 여기서 요만큼 사용할 텐데, 기계로 갖다가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한 요 정도, 이게 가장 최적이다 라고 하면 딱 요만큼만 쓰니까, 걔는 무조건 요만큼만 쓰니까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용접 조건에 따른 공정을 늘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자세별로 공정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동화 용접의 장점이 아니라 이것은 단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한 전력값을 유지할 수 있죠. 뭐 기계가 하는데 뭐 따로 신경 쓸 게 있나? 자, 용접 아이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 다음. 용접부의 연성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험법. 자, 연성 결함입니다. 뭐 쭉쭉 늘어나는가 뭐 그런 거지. 자, 뭐 이런 거 다 경도, 강도, 뭐 굽힘, 굽힘은 굽힘이고 충격은 깨지는 거니까 취성이고. 자, 굽힘이지 굽힘.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처음에 이랬던 면이 이렇게 될 때까지 굽혀보잖아. 밴딩기면 이 굽힘 시험을 가지고 연성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랍니다. 아크 발생 쉽게 하기 위해서 스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용융 속도와 용착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플럭스 안에다가 빡 박아놓고 쭉 쏘면 아무래도 용착이 빠르게 되는 겁니다. 자, 유해 광선이나 휴음 등이 적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플럭스로 싹 다 덮어놓고 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홈의 개선각을 크게 해서 용접 효율을 높인다, 뭐 이런 거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 자무 용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가용접. 자, 가용접 시에는 본 용접보다도 지름이 큰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용접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에 용접봉을 딱 이렇게 넣고 살짝 흔들릴 정도 하면 됩니다. 지름이 큰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다음. 자, 용접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겹치기 이음 겹쳐놓고 있죠. 두 번째, 모서리 이음. 필렛 할 때 여기다가 놓고 십자가 모양인데, 뒤쪽에다가 하면 필렛이고, 여기 앞쪽에다가 긴 데다가 하면은, 이쪽에서 하면은 뭐 모서리고. 세 번째, 라운드 이음. 라운드가 있나?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파이프 용접이라고 해서 라운드 이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자, 4번 T형 필렛 이음.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은 뭐냐면, 비싸.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비싸. 비싼 건 뭐해? 여러분, 비싸다는 건 어떤 거야? 질이 좋아. 질이 좋고 굉장히 잘 나와. 그리고 비싸니까 많이 뽑진 못해. 그리고 비싸니까 좋다는 건 기계적 성질도 우수하고 변형도 적고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용입될 때의 그 열의 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 플라즈마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 뜨겁고 집중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별로 변형도 없고 결함도 없고. 플라즈마 용접법의 특징은 기저 손실 좋고 변형도 적다. 맞지?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으면 용접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단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이다. 예, 단층으로 용접할 수 있어요. 설비비가 적고 무부하 전압이 낮다. 자, 여러분, 설비비 오지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부하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플라즈마 아크 용접법의 특징입니다. 다음. 자, 여러분, 실기를 보실 여러분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갑시다. 기호가 틀리게 짝지어진 거 고르래. 위보기 O 맞죠? 수직 버티컬 맞죠? 아래보기 언더야? 자, 여러분, 아래보기는 F입니다. F가 아래보기야. U 언더 낚시야. 완전 낚시입니다. 수평자세 호라이즌탈 H 맞습니다. 자, 다음.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보호가스 설비에서 저전류 영역의 가스 유량은 약 몇 리터 퍼 미닛 정도가 적당한가? 자, 여러분,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보호가스 설비에서 저전류 영역입니다. 저전류 영역. 저전류 영역은 10에서 15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외워두시면 돼요.